많죠? 예, 일단 오늘은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인터넷을 켜시고 나중에 인터넷을 켜시고 유튜브를 보시면 올해 로카르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어떤 배우의 멋진 수상 소감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입니다. 기주봉 배우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홍상수 감독 영화의 최다 출연자 중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감독이 가장 믿고 아끼는 배우 중 한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영화 배우를 소개해드립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저 개인적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 처음 뵀는데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거기서 고 김주혁 씨하고 막걸리집 앞에서 안대를 끼고 서로 이제 동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서로 대화를 나누던 여인이었는데요. 너무 연기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홍 감독님께 여쭤본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고. 공민정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여배우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후 이후부터 이번 영화에도 역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세벽 배우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이름은 이제 안선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명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재희 배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처음 뵀던 저로서는 뵀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다른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많이 만나게 될 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신 분은 저는 사실 이분을 처음 뵀을 때 홍상수 감독 영화의 스텝으로 먼저 뵀었는데요. 지금은 멋진 배우로 자리하게 되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자주 만나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석호 배우를 소개해드립니다. 예, 소개를 하느라 사회자의 말이 잠깐 길었습니다만, 되도록 오늘 자리에서는 사회자의 말을 줄이고 객석에 계신 청중분들께 질문을 많이 청해서 듣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질문이 생각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제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죠.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홍상수 감독과 만나게 된 사연이나 혹은 때나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고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주봉 선생님. 네, 저는 밤과 낮을 처음 만났고,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홍 감독한테 저를 소개해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얘기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냥 술자리 했던 기억이, 막 가위바위보하고 막 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의 기억을 잊어버릴 정도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서영아 배우. 저는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훨씬 이전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어떤 작품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출연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배우의 상대역, 그러니까 일종의 오디션처럼, 근데 오디션을 상대해주는 사람? 어쨌든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감독님을 처음 뵀었었고 그다음에 작품에 참여한 거는 극장전이라고 그 촬영을 한 회차를 했는데 통편집이 됐어요. 그 다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였었나? 네, 그때 이제 또 그 촬영을 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몇몇 작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아주 옛날에 건대에서 감독님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몇 년 후에 그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책을 당시 그 당일날 촬영하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망원동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망원동에서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네, 가서 네, 인사하고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처음 만남,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작품으로는 처음 만나 배웠고 네, 그 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 안대를 차고 나오시거든요. 그 아무래도 평론가 된 입장에서 저 안대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그때 눈이 안 좋으셔서 안대를 찼다고. 네, 이제 다래끼 수술해가지고 눈이 엄청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아 이거 너무 설정 같으니까 그냥 빼고 하자라고 하셨는데 빼서 보여드렸더니 아우 이거 그냥 껴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들은 바가 많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후 촬영 때문에 처음 뵀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사무실에 가서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후에 참여하게 됐고 그 이후에 플립들도 같이 찍게 됐습니다. 그 후 이후에 지금 두 번째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플립들하고 그 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연기하실 때 어떤 차이나 혹은 뭐 유사한 맥락이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홍상수 감독과요 작업할 때? 사실 현장에서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은 있는데 정신이 어떨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건국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그 졸업 영화를 찍었었는데 홍상수 감독님께서 졸업 워크샵을 수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예, 출연을 누구의 딸도 아닌 회원에 출연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플립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압구정에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술집 안에 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와서 플립들 찍는다고 네,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우연히 눈에 띄면 또 촬영을 하게 되네요. 그 선생님 홍상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혹은 학생 본인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수업을 되게 감독님 수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그 영화의 얘기 말고도 다른 좋은 얘기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국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예, 감독님 처음 뵌 거는 제가 2008년도에 입학하면서 이제 첫 수업을 맡은 교수님이셨어요. 이제 그렇게 1학년 동안 잠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한 다음에 이제 4학년 워크숍 수업을 마찬가지로 듣게 됐는데 그때도 또 교수님이셔가지고 제가 또 우연찮게 마침 그 수업에 이제 반장을 맡게 됐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제 기억으로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감독님이 잠깐 내려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한번 드리고 한 2달 있다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예, 스텝으로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일단 그 어떤 분들인지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게 됐는지도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뭐 아직 준비가 예 6번째쯤 되시네요. 이거는 영화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배우분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 해도 되나요? 뭐 공석에서 신뢰가 되지 않는 질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서영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죄 많은 소녀에서도 뵙고 했는데 되게 말투가 화를 내실 때도 교양이 있으시더라고요. 말투가 항상 이렇게 되게 교양이 묻어나셔서 기결이 뭔지. 그래서 질문이 그러니까 교양 있는 말투. 너는 그 화를 낼 때도 말투가 왜 그러니? 그런 질문. 그 연기에 접근할 때 특별하게 캐릭터를 제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달라도 그 말투가 그렇게 일관되지 않을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말투고요. 근데 유일하게 집안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가끔 그 우아하지 않은 노골적인 그런 화하는 친구가 한 명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이런 말투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 아주 가끔 홍상수 감독 영화의 어떤 뒤풀이 같은 데서 뵈면 뒤풀이에서도 이런 말투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있으시군요. 예, 앞에서 2번째 줄에 계시네요.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가져다 드릴게요. 간단하게 딱 2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 영화에서 보니까 이유영 배우님 옴니버스 형식 때는 약간 아웃포커싱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세벽 배우님한테 계속 계단을 오르고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부분은 홍상수 감독님이 어떤 부분을 연출하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김세벽 배우부터 답을 좀 해볼게요. 실제 촬영할 때는 음악 없이 했거든요. 주변의 사운드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여러 테이크 찍을 때 앞부분에서는 음악을 틀고 했었고, 음악의 이렇게 고저 아니면 이렇게 진행 같은 걸 잘 듣고 그냥 거기에 느껴지는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청중분께서 해주셨던 질문이. 그래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해보자면 왜 계단을 뛰고 있나요? 혹은 왜 뛰라고 얘기했거나 뭐 어떻게 뛰라고 얘기했나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거의 끝 무렵이었던가요? 약간 밝게 웃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아주 막 구체적인 건 없었고요. 그냥 음악 그리고 하다가 그냥 느껴지는 거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기본 동선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계단을 오르내린다 그런 게 있었고 그냥 약간 딴 생각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딴 생각은 약간 잊고 싶어 했던 거는 아예 정말 잊어버리고 뭔가 하는 행위에 오히려 집중해 버리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일들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얘기도 해주셨고 그랬었어요. 살짝 배어 나오는 웃음은 미리 약속되어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그때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계단에 제 구두 굽이 닿는 소리가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첫 번째 해주신 질문은 그 감독이 답하거나 혹은 촬영 감독이 답할 수 있는 문제일 듯 싶은데요. 이 플립들이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촬영 감독 김영구 촬영 감독이 동석해서 해준 얘기를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김영구 촬영 감독의 말로는 지금 청중분께서 질문하신 그 장면은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처음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그 영화에서 많이 쓰는 우리가 오버 더 숄더 숏이라고 하는데요. 어깨를 걸어 상대방을 보여주는 쇼트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쇼트를 찍을 때 오히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포커스 아웃돼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글쎄요, 그냥 때마다 홍상수 감독 영화는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데 오늘 볼 때 그 장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깨 너머의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어깨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감독과 촬영 감독의 답이 또 아마 들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 번째 계시네요. 시로. 저는 그 질문하고 싶은 게 마지막에 밤에 찍은 장면 그 있잖아요. 그 카페에 가지고 카페에서 이렇게 다 같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김민희 배우님이 지켜보고 있고 안정 배우님 있고 배우분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기 힘들 텐데 이거 하룻밤에 다 찍은 거인지 촬영 기간이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사님 마지막 엔딩 씬 찍으실 때 그 뭐 얼마나 걸려서 찍으셨는지 그날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그날 하루에 찍은 건데 전체를 찍은 건 우리가 3일 찍고 뭐 하루 부족해가지고 하루 한 번 더 찍었던 기억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잘 믿기진 않습니다만 대략 한 3일 정도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흔치 않은 촬영 일수죠. 예. 또 예, 저 뒤쪽에 손 들고 계시네요. 네, 저는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보면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배우분들은 그 장면을 연기를 하실 때 높은 시나리오상으로 읽어보셨을 때 이 장면이 재미가 있겠다, 관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연기를 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시나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본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좀 그런 느낌을 드렸나요? 이 영화가? 김민희 배우
친구와 같이 태하는 예. 예. 장면이라던가 마지막에 이제 동석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그런 장면들은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연기하실 때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읽어보셨을 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 신석호 배우하고 안재희 배우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김민희 배우하고 연기할 때 장면들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시나리오를 받고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대사를 외우고 준비하고 이제 긴장하느라고 저도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는 얘기, 약간 무책임한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었고, 찍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탄생을 했더라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뭐 의도한 건 없었고 그냥 나오는 대로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대본을 받고 이제 막 급히 외우고 이제 그 장면을 찍는데 막 이게 뭐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제가 나온 이후에 그 신석호 선배님이랑 김민희 선배님이 그 소리 지르면서 내가 돈 내고 가는데 너 왜 그냥 가버리냐 얘기할 때 저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 진짜 재밌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황당한 장면 아닙니까? 황당한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상대가 그렇게 나올 때 그 반응을 듣는 사람들 혹은 그 반응을 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거나 하는 얘기를 미리 나누는 것일까, 혹은 어떤 마음을 먹는 것일까라고 궁금했는데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장면에서 그 김민희 배우가 화를 낼 때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냥 대본으로 봤을 때는 글로 나와 있어서 딱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김민희 선배님이 연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재밌는 장면이구나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요? 제가 하나 그럼 제가 기주봉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나오신 장면에서도 그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었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질문을 위해서요. 흔히 하는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 영화는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장면에서 현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연기를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데 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때 뭐 연기를 하는 리듬이랄지 혹은 감정이랄지 하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어떤 감각적인 차원에서 좀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음악을 틀으면 그 음악에 의해서 사람들이 꼭 춤을 추지 않아도 그 리듬을 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주는 그 리듬을 같이 탄다라는 그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대사를 처음과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사도 음악처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우리 그때 같이 했죠. 예, 같이 하신 서영아 배우께서도 교양 있는 말투로. 감독님 작품할 때 항상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대본을 당일날 받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그날의 상황만 알기 때문에 그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을 아니까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인 것 같다,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인 것 같다라고 해서 대략의 어떤 연기의 그 중심축은 잡고 가거든요. 근데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엔 전혀 그런 거를 할 수 없어서 그 현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본에서는 전혀 웃기지 않은 장면인데 촬영을 하다 보면 웃긴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를 해서 그 장면이 웃겨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 배우, 그 다음에 그 공간의 상황들 그런 게 다 맞물려서 그런 씬들이 혹은 웃기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저도 음악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날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귀에 들리는데 이 음악을 내가 이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을 타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네가 느껴지는 대로 해라라고 저한테 맡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는 복잡한데 어쨌든 몸은 그 순간에 있어야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어느 순간에는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 음악을 탈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 음악을 이겨내야 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제 홍 감독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항상 느꼈던 것을 지금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를 할 때는 충분히 그 캐릭터를 분석하거나 연구해서 이럴 때 지문과 뭐 어떤 관계를 모든 것을 누구나 하는 배우의 입장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홍 감독하고 할 때는 아무 그 준비가 그냥 있는 그때 그렇게 가버리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해야 그때 머리가 돌아가는 상태로 막 대사 외워야지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신경 써야지 그런 상태로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공민정 배우와 안재훈 배우가 나온 초반 장면 기억하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에서 음악이 굉장히 격렬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자면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음악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민정 배우께서는 어땠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님께서도 그 음악을 잘 느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최대한 느끼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 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악은 별개로 연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못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음악이랑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음악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음악에 고조가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참 그걸 막 신경 쓰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러니 좀 신기하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의식을 했지만 무의식이었지만 의식을 했나 보다라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해해 주셨을 거라 믿어요. 맞죠? 네.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나요? 예, 됐다고 하죠. 예, 말씀대로입니다. 좀 애매모호하지만 말로써 설명하기 굉장히 모호합니다만 여쭤보면 몸으로서는 다 느끼시는 거라고 항상 느끼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요. 예, 그쪽에 계신. 아까 평론가님이 오버 더 숄더 얘기하셨잖아요.
아,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2번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영화에서는 한 번에 쭉 간다는. 예. 그래서 혹시 배우님들은 이 오브 더 숄더에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더 생소하지 않으실까? 혹은 감정선도 쭉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서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좀 듣고 싶고요. 또 한재희 씨 개인적인 질문 저도 좀 하고 싶은데 개명 왜 하셨는지 그 동명 개그우먼 때문에 하셨는지 아니면 좀 궁금해요. 예, 두 번째 질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다른 분이 계시기도 했고요. 제 이름 말고 이제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올해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하고 바꾸게 됐습니다. 그 첫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약간 괜찮으시다면 양해가 되신다면 그 바꿔서 제가 배우분께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제가 예를 들었던 장면을 찍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즉답을 하시긴 약간 어려우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들은 오버 더 숄더 셔트를 많이 찍습니다만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는 거의 그렇게 찍지 않고요. 그 한 앵글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거나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들 안에는 기주봉 선생님이 하신 역할도 그런 역할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앵글 안에서 서로 배우가 마주보고 서서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고 대화는 계속 이어갈 때 그때의 감정 상태 같은 걸 저희들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은 다른 영화 찍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커트를 나눠 찍는 거. 예. 저는 그거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 리얼리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얼굴로 꼭 나타내는 것보다는 등이면 등으로서 표현해야 한다라는 그런 배우의 맞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항상 배우를 하면서 등이 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영화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등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 얘기를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도 찾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른 질문입니다만 제가 잠깐 끼어들자면 기 선생님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영화 속에 딱히 어떤 그 단어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건 저희들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주봉 배우께서 연기하신 역할을 연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자살하고 나서는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연기하신 입장에서 말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그 액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감정 상태이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살하고 싶은 그 상황. 아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제 잘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죄송합니다. 먼저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요. 예. 그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항상 보다 보면은 카페나 밥집이나 치킨집, 횟집 되게 그런 장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궁금했던 게 배우분들이나 감독님께서 원래 즐겨 가시던 곳인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분들을 섭외하는 게 즉흥적이듯이 그런 것도 장소 섭외도 굉장히 즉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혹시 자주 가시는 그런 곳에서 촬영하시나요? 꼭 이번 영화의 예가 아니라도 괜찮다면 그 스텝을 하셨던 신석호 배우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네,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일단 데스크 헌팅을 먼저 하기는 해요. 저희도 네, 하는데 막상 이제 골라서 보여드리면은 그 근처로 갔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빠져가지고 그곳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제 배우분들 캐스팅하는 것도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태프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쪽부터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네. 저는 공민정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안재홍 배우님이랑 같이 그 장면에서 처음에는 그 배낭을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유럽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안정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실제로 배낭의 무게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가방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가방 그 배낭을 어떻게 배우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아 그것이요. 그때 감독님이 의상을 한번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입은 의상에 제가 어디 제주도 여행 가는 사진이었는데 뒤에 그 가방이 있었어요. 감독님이 그 가방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근데 이제 복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당일날 봤잖아요 대본을. 그런 대사가 적혀 있었어요. 유럽 여행 간다. 전 유럽 여행 가는 줄 알았어요 첫날은. 근데 세 번째 촬영 때 왔는데 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런 대사가 나왔던 거고 그 안에는 이제 그냥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첫날 제 의상이랑 그런 거 다 들어가고 뭐 신발도 있었고 공책도 있었고 뭐 그냥 잡다구니들 이런 거 있었어요. 별로 의미 있는 건 없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좀 틀리셨나요? 대답이 되셨죠? 예. 아니 이 질문이 사실은 홍상수 감독이 그 어떤 소도구들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아주 예전 일이긴 합니다만 그 생활의 발견에서인데요. 그 주인공이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게 며칠인지 그리고 그 동안에 걸리는 기간이나 경비나 하는 것들을 꼼꼼히 조사한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신 게 아주 무관한 질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아까 손 들어주신 분께서 가운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화 자체가 되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평소 이제 현실의 저희 그 실생활의 대화가 아니라 되게 어색한 이 대사를 이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붙일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일날 와서 스크립트를 받은 다음에 연기를 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들었는데 그게 연기를 하면서 감독님께 이 대사가 좀 어색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지 낼 때 그렇게 받아들여지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연기를 할 때 본인 스스로가 연기가 어색하지 않은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김세벽 배우의 목소리와 어조가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김세벽 배우께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양 있는 어투를 갖고 있는 서영아 배우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 청중분의 질문을 여쭤보도록 합니다. 사실 그 후 때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이번에 플립들 같은 경우에 첫 씬 그 정진영 선배랑 대화하는 장면이 그 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대사가 수정이 됐어요. 찍다가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해보고 그 과정에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사가 조금 바뀐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배님이랑 주고받는 서로의 대화가 바뀌었던 부분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면서 조금은 더 대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지금 네. 그 제가 첨언을 해도 괜찮다면 지금 질문해주신 분의 첨언을 해도 괜찮다면 뭐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따라서 내 말법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영화 배우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말투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김세벽 배우께 궁금한 것이 권혜요 배우와 대화를 나눌 때 영화 속에서 그때 그러니까 그분과 어떤 말의 합을 나눌 때와 정진영 배우와 합을 나눌 때의 느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떤 차이를 묻는다면 혹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근데 뭔가 의도하고 한 건 없거든요. 근데 보셨을 땐 다른가요? 반문을 듣고 보니 저도 역시 대답하기가 쉽진 않네요. 네, 찍을 때 뭔가를 의도해서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차별을 두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저도 엄마랑 통화할 때도 또 많이 다르고 또 관계에 따라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대사가 바뀌었던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조금 어쨌든 감독님은 이런 걸 뭔가 상상하면서 썼는데 실제로 또 내뱉어졌을 때는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들을 조금 수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서영화 배우께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예. 아주 예전에 그때는 토시 하나 바뀌면 안 됐었어요. 그 아침에 시나리오를 받으면 몇 테이크를 다시 가더라도 원래 받았던 대본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드립이랄지 그런 거 없이 대본 그대로. 근데 그 사이사이에 호흡이 바뀌거나 뭐 포즈가 생기거나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대사 자체는 바꾸면 안 됐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어미가 약간 달라지거나 그 정도는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 대본을 봤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일지 상대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일지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대본이 있으니까 그 대본에서 느껴지는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대로 상대방이 연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정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만나는 게 그 최종 결과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어색하다고 머리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대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그 제가 참여하는 배우가 아니라 관객으로 봤을 때 그 어색할지 아니면 약간 미묘할지 아니면은 약간 뭔가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거일지 그런 데서 재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잘 몰라요. 현장에서는 되게 충실하게 진지하게 그 말을 하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근데 그거를 작품으로 볼 때, 그러니까 관객으로 볼 때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 말투라든가 그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라든가
그런 데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땐 전혀 웃기지 않았는데 작품으로 보니까 되게 웃긴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의도하는 거였으면 그런 웃음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과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에서 웃음의 포인트랄지 제가 웃게 되는, 관객으로서 웃게 되는 그런 재미는 그런 데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촬영할 때, 그러니까 뭐 머리로 생각할 때 약간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믿고 가는 거고, 그리고 믿고 갔었을 때 나온 결과물은 관객으로서 저한테 재미를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맨 앞자리에 계신 분. 신석호 배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처음 감독님 영화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역할이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대사도 많이 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았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스텝도 하신다고 했는데 스텝도 하면은 또 연기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돈 더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자면은 예,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정확히 계산해 주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첫 장면 촬영할 때 너무 긴장을 했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대사를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의미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쭉 쳐가지고 한번 이제 너무 경직돼 있던 상태여가지고 스태프분들이 한번 이제 웃음바다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이제 대사 외우는 것도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고 힘든 일인데 이제 솔직히 제 거를 뭐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그냥 끌려갔던 것 같아요. 상대 배우한테 이제 김민희 선배님이나 제이나 이제 뭐 상대가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쪽에 이렇게 그냥 따라만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신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처음에 그 조금 딱딱하게 대사를 하셔서 스태프들을 웃겨버린 그 대목은 사실 어디였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과정이었나요? 어떤 대사였나요? 이제 민희 선배님이랑 제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중간에 제가 끼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사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대사였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었나 봐요. 이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듣던 분들이 이제 그 테이크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이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맨 앞자리에 계시네요. 네, 저는 서영화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독립영화 작품들 굉장히 많이 찍으셨잖아요. 뭐 홍상수 감독님 이외에 다른 감독님의 작품들도 많이 찍으셨는데 제가 좀 전에 인터넷 잠깐 서칭한 바에 의하면은 홍상수 감독님 작품만 한 5편인가 6편 정도 찍은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좀 다른 영화 감독님께 죄송한 질문이지만 그 다른 독립 영화들과 좀 비교했을 때 홍상수 감독님 작품이 어떤 점이 뭐 마음에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들이 가진 어떤 매력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처음 찍었을 때 작품이 별로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작업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5편, 6편 이렇게 계속 같이 하시는 걸 보면은 분명히 어떤 매력 포인트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로부터 연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저라는 배우는 저로부터 출발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 원하는 혹은 감독이 원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홍상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로 가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나 그런 압박감, 중압감, 캐릭터에 대한 고민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로 가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에서 오는 떨림도 있고 반가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부담감도 있죠. 내가 혹시 망치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가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 중압감들이 그러니까 그 몇 편씩 작업을 해나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중압감들은 없어지고 되게 반가운 친구,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배우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텐션보다는 되게 식구 같은,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배우인데도 식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못 느끼는 편안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애정해주는 거,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현장은 내가 여기서 움직여야 되지 그 공간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애써서.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연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 여기 풀이 있구나, 풍경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이 열리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다른 작품 할 때 제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떨림이라도 되게 기분 좋은 떨림이고요. 상대 배우와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른 현장과 홍상수 감독님의 현장이 달라서 그래서 저는 촬영장 갈 때 되게 행복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가요. 예, 세 번째 줄에 계시네요. 손 들고 계십니까? 예. 이번 영화를 보면서 주제가 크게 사랑과 죽음이라고 느꼈는데요. 이 작품을 하시면서 기주봉 배우님께 묻고 싶은데 사랑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과 죽음. 이 작품에서의 사랑하고 죽음, 현실적인 부분에 적응 못할 때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은 참 끊임없는 숙제 같고요. 이렇게 사랑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홍 감독 작품 얘기하면은 아까 그 전부들 대사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던데 그냥 배우한테 맡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굉장히 치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치열하고, 그리고 그 배우가 대사를 외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디렉팅이 따로 이 부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우로서 믿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나 죽음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여기서 툭 이렇게 한마디로 나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같이. 아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모두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홍상수 감독의 다음 영화의 제목은 강변 호텔인 건 알고 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기주봉 선생님께서 주연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청중분께서 질문하신 사랑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역시 그 안에서도 큰 소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밝힐 수 있는 선에서 그 영화 속에서 연기하신 어떤 연기를 하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약간만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하죠. 예, 그럼 그래서 이제 시인입니다. 그 작품 시인인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제가 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강변이 좋은 어떤 낭만적인 공간에서 겨울에 어떤 오랜만에 자식들 둘을 불러다 놓고 뭐 요즘 내가 어떤 기운을 죽음에 대한 기운을 정말 느낀다 그런 고백과 그리고 자식 너희들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너희들 어떤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늘상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거쳐갈 수 있는 어떤 여인들을 또 그 안에서 보고 그 여인들의 어떤 이게 뭐라고 말하나요? 마지막 여정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열정이 생겨서 그래서 여성들한테 시도를 펴주고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도 참 많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내용을 알아도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보고 나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마 들으신 거는 어떤 그냥 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리를 마치는 입장에서 아마 배우분들께서 뭔가 하고 싶으신 말도 있지만 못하셨을 수도 있고 청중분들께 하시는 마지막 인사도 좋고 한마디씩 하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신석구 배우부터. 요즘 날씨에 굉장히 잘 맞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되게 좋은 시간이 졌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제 언제 또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여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플립들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왜 사랑을 찾지 못하셨나요? 였거든요. 다들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저도 부국제에서 플립들을 처음 봤는데요. 완전히 관객으로서 봤을 때 감독님 작품 다 너무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던 작품이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고 플립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들을 기회가 없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플립들을 여러분들과 처음 얼마 관객들하고 같이 보는 그런 신선함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하는 작업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신선함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지내십시오.
예, 늦게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